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환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785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면서 이틀 연속 800명대를 육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또 785명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이틀째 지금 800명대 육박하는 수치인데 네. 이러다가 갑자기 또 두 배수로 증가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되고요. 지금 확산세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나흘째 그 800명대 가까운 숫자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숫자만 보면 이제 우려가 많긴 하실 테지만 사실 주말과 주초에는 확진자 좀 수가 적고 주중에서 주말까지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는 양상이 계속 보여지고 있어서 그렇죠. 이제까지. 네. 그래서 지난 일주간의 확진자 숫자를 그 이전 기간과 비교해 보면 대체로 한 10%가량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역 당국은 3차 유행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건 네, 어떻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3차 유행과 다른 점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요양병원, 요양시설, 병원과 같은 기존의 3차 유행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던 곳에서 지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이후에 집단 감염이 크게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집단 감염이 줄어든 게 지금 전체 감염의 확산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고려 요인은 최근 상황만 고려하면 치명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최근 그 확진자 수의 치명률만 계산해 보면 한 0.5%에서 0.6%까지 떨어져서 원래 코로나19의 치명률 1.5%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사실 확진자 수가 조금 늘더라도 이게 그 중환자실 진료 부담을 크게 늘리거나 아니면 사망자를 늘리는 데는 좀 지금 상당히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 3차 유행과는 좀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로도 일단은 억제가 가능하지 않겠냐. 지금 단계 격상에는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확산세를 억제할 수는 있다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낙관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난 우리가 석 달 가까이 지금 2단계, 2.5단계를 유지한 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조치, 집단 감염이나 개인 간의 감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확산세가 꺾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급증할 것 같지도 않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경상북도가 12개 군에 대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해제하는 등의 이제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합니다. 지금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이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지금 이제 경북 지역에서 새로 도입하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정부가 한 2달 전쯤에 발표해서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확진자 수가 뭐 200명 정도까지 떨어져야 이제 안정적인 상황에서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확산세가 이제 확진자 수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으면서 도입 시기를 좀 찾지 못했다가 이제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뭐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현재 그 확진자 수가 많지도 않아서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1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저는 충분히 적용해 볼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이제 이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어떤 신호를 보내서 재확산의 위험을 막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데 사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핵심은 한편으로는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존의 방역 사각지대나 기존에 막지 못했던 집단 감염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어떤 대책들 또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생각한다면 새로운 체계를
지금이라도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12개 군에 한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니까 네. 이제 조금 더 사항을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자가 검사 키트 2종에 대해서 조건부 네. 허가 결정이 네.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이게 뭐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 논란도 있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게 좀 불안하다. 또 반면에 좀 신속하게 선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네.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좀 뭐 문제의 중요성에 비해서 네. 너무 과도한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MRI라고 하는 영상 진단 장치가 가장 정확하지만 여전히 병원에서 그 엑스레이 사진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엑스레이 사진이 MRI보다 정확하지 않은데도 계속 쓰는 이유는 그게 가격이 싸고 동네에서도 쉽게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하고 있는 PCR 검사를 MRI라고 생각한다면 자가진단 키트는 그냥 엑스레이라고 생각하고 네. 쓰면 되는데 이제 우려하시는 바는 엑스레이를 찍어놓고 이걸 MRI의 결과로 네.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놓칠 수가 있고 또 확진이 나왔지만 이게 위양성, 그러니까 검사 네. 결과가 잘못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진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만 사용자와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네. 저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사 방식은 이제 그 면봉을 네네. 코에 넣어서 코에서 이제 콧물을 채취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거기서 소위 그 바이러스를 추출할 수 있는 추출 용액에 넣어서 네네. 그 추출한 다음에 우리가 임신 자가 진단 키트처럼 생긴 곳에 그 동그란 그 홈이 있는 곳에 추출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거기에 나중에 이제 두 줄로 나오면 양성, 한 줄만 나오면 음성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가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검사의 단점은 네.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많은 사람은 양성으로 진단이 되지만 코로나에 걸렸어도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은 경우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네. 통상은 무증상자가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좀 적기 때문에 네네. 잘 진단을 못하는 약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많아야 다른 사람을 많이 감염시키고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적으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전파 확률이 높은, 전파력이 높은 사람은 잘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좀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증상이 있다 이렇게 될 때는 좀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상이 있으면 네. 확진 검사를 받는 게 원칙이고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확진 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면 자가 진단 키트를 쓰거나 또는 내가 증상이 없더라도 혹시 코로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써보라는 것인데 네네. 이걸 개인에게 뭐 슈퍼에서 사서 쓰도록 또는 약국에서 사서 쓰도록 맡기는 거는 좀 저는 오남용 우려가 많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있는 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하는 등의 정부가 조금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자, 백신 접종 이야기를 또 꺼내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속도가 괜찮은 것인지 네. 좀 늦어지는 건 아닌지 네. 11월 집단 면역 가능할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접종 현황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접종 속도는 이제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어서 네.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저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는 주로 이제 고위험군 대상 접종이어서 정부가 이제 일일이 명단을 좀 뽑고 확인하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네네. 지금은 이제 65세 이상 노인 전체로 접종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게 이제 예약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날짜에 예약해서 가서 접종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네. 접종 기관도 확대되고 접종도 쉬워져서 접종의 속도가 굉장히 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백신 부작용이나 그 백신에 대한 좀 불안감 이런 것들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뭐 백신의 부작용이 일부 있는 것은 네.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이제 내가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이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손해를 볼 확률과 백신을 접종해서 코로나에 안 걸릴 확률을 비교하면 백신을 맞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우리 국민 모두에게 또 우리 사회 전체에도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미국에서도 지금 얀센에 대해서 접종 재개를 권고했더라고요. 네, 교수님 네. 설명과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혈전증 사례가 발생하긴 했지만 이익이 위험을 능가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네, 그 부분도 비슷하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그 얀센 접종한 이후에 이제 희귀 혈전이 발생한 빈도가 100만 명당 한 2명쯤 되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확률로 비교하면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이 한 10만 분의 1쯤 되니까 네. 예, 그거보다 한 5배쯤 높은 낮은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백신을 접종해서 혈전으로 내가 위험에 빠질 확률과 내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을 비교하면 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 쪽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 백신을 맞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또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네. 말씀이셨고, 자 그런데 이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이 받았던 분들 가운데서 또 확진자가 상당수 발생을 네. 했더라고요. 이 경기도 부천의 노인 주간 보호센터 분들이신데 이건 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는 건지 어떤 네. 본격적인 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네. 어떤 조치가 미흡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해도 우리가 바로 면역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이제 그 백신과 우리의 면역 기능이 싸우는 과정에서 항체가 생성되는 네. 것이기 때문에 항체가 생성되기까지 시간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2, 3주 정도요. 예,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백신을 접종한 이후라도 2, 3주 정도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셔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네. 그 집단 감염이 일어난 시기가 백신 접종 직후라서 네네.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집단 감염이 일어난 사례입니다. 네, 그렇다면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는 계속 긴장을 해야 되겠군요. 네, 계속 평소처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100% 면역력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또 그 이후라도 계속해서 방역 수칙은 잘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역 수칙의 준수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또 좀 우려스러운 게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네. 이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게 지금 뉴욕형 변이, 뭐 캘리포니아 변이, 필리핀형 변이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증상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라든지 지금 나와 있는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변이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네. 하지만요. 대체적인 공통점은 전파의 속도가 빠르고 중증도가 높아서 치명률도 좀 높고요. 최근에 나오는 바이러스일수록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게 그 4차 재유행 재확산과 맞물리면서 지역사회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비율이 아마 점차 높아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